강 과장님 혹시 재테크는 어떤 위주로 하시나요? 아이 키우면서 돈 모으는 거 쉽지 않겠죠?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거의 S&P 500 ETF, 그게 이제 미국에 있는 이제 제일 이제 큰 회사들 500개, 그거를 이제 모아놓은 이제 ETF거든요. 하나에 한 50만 원 하나, 한 주에 그것만 꾸준히 좀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고, 원래는 개별 주식들도 좀 샀다 팔았다 해봤는데 가끔씩 이제 막 나락을 가는 이제 개별 주식들이 있잖아요. 그렇다가 다시 회복도 하고 뭐 그러긴 하는데, 제가 그 회사들을 나락갈 때 버틸 자신이 없겠더라고요. 그리고 어떤 회사가 오를지를 잘 고르는 눈도 없고 하는 것 같아서, 그래서 S&P 500은 미국 주식 500개를 모아놓은 약간 그런 건데, 미국은 그냥 어쨌든 장기적으로 그냥 우상향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S&P 500이랑 비트코인 조금씩 사고 있고요. 뭐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. 예금 적금 조금씩 하고 있고. 아기 키우면서 돈 모으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진짜로. 예전에는 둘이 살 때는 그냥 뭐 못 먹어도 둘이 못 먹는 거고, 아껴도 둘이 아끼는 거고, 그냥 이제 아끼려면은 최대치로 아끼고 돈을 모으고 할 수가 있었는데, 이제 아기가 태어나고 하다 보니까 뭔가 괜히 뭐 미국산, 호주산 먹이는 것보다는 한우가 낫겠지. 뭐 아니면 그냥 계란도 그냥 동네 마트에서 싼 거 한 판에 뭐 6,000원짜리 이런 것보다는 괜히 난각번호 1번 먹여야 될 것 같고, 여러 가지로 참 생각들이 많아져서, 그리고 뭐 장난감 같은 거 살 때도 괜히 뭔가 좀 더 보게 되고, 너무 예전에는 저 혼자서 제가 소비를 할 때는 싸면 좋았거든요. 가성비 위주로 챙겼는데, 애기 거는 너무 싸면 한 번쯤 의심을 해보게 되더라고. 왜 싸지? 괜찮은 거 맞나? 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생각이 좀 바뀌어가지고, 육아하면서 참 돈 모으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. 가계부 영상도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.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. 사실 저희 요즘에는 그렇게 막 절약을 막 많이 하거나 또 그러진 않아가지고, 그냥 평범한 가계부 영상이 구독자분들한테 크게 영향이 있을까?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예전에는 좀 절약도 빡세게 하고 돈도 열심히 아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, 저희가 절약하고 아끼고 하는 과정에서 들었던 뭐 생각들이나 뭐 노하우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할 게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나누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, 근데 요즘에는 사실 너무 평범해요. 그냥 사실 먹을 거 다 먹고 쓸 거 웬만한 거 쓰고, 그렇다고 막 저희가 뭐 엄청나게 사치를 한다거나 그런 거는 없긴 한데, 그 남들 쓰는 만큼 쓰고 사는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, 이런 생각 때문에 가계부를 좀 잠시 안 하고 있는 것도 있긴 합니다. 뭔가 예를 들어서 돈을 정말 아껴 쓰는 사람이거나, 아니면 정말 뭔가를 많이 써서 그 사람의 소비를 어떤 거를 했고, 그 사람이 뭘 샀고,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그냥 너무 나랑 똑같은 누군가의 소비는 재미가 없지 않을까,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나랑 너무 똑같은 어떤 상황 속에 있는 평범한 사람의 가계부,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. 이윤주님, 통장은 합치셨나요? 미혼인데 결혼하고 가계부 이런 거 궁금해요. 거의 합쳤다고 봐야죠. 네. 고마워. 근데 뭐 좀 돈 모으고 재테크하고 하려면은 통장은 합치는 게 고마워.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이지 않나,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태연이 카모. 이거 누구 거야? 이게 아무래도 그 통장을 안 합치면 각자 좀 더 쓰게 되겠죠. 아무래도 이 누군가의 이 관리와 이 관심과 통제가 없다면 아무래도 조금 더 쓰게 될 거라서. 밤톨님, 신혼자금 1억이면 부족하겠죠. 지방입니다. 글쎄요. 뭐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, 어떤 퀄리티의 집을 고르고 혼수를 하고 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, 1억이면은 뭐 괜찮지 않을까요? 두 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랑 양가 부모님들이 어떤 분들인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, 만약에 뭐 집은 이 정도 해야 되고 혼수는 이 정도 해야 되고, 니네들 그렇게 뭐 어떻게 할 거니 하면서 막 훈수 두시고 너무 참견하시고 이런 부모님들이 아니라고 한다면. 그리고 저도 주변에 이제 결혼한 친구들이랑 이렇게 보다 보면, 결혼을 좀 이제 어쨌든 일찍 하면 돈도 더 빨리 모으는 것 같더라고요. 아무래도 혼자서 살면은 아무래도 돈을 더 쓰게 되거든요.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있으니까.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, 그래서 일찍 결혼하면은 아무래도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땐 재테크에 성공할 확률이 좀 높지 않나. 그리고 또 일찍 결혼하는 게 좋은 게, 제가 결혼을 해보니까
결혼을 해서 이제 아기를 키워보니까, 물론 이건 아기를 이제 낳을 예정이 있는 분들의 한정이긴 한데, 집을 사잖아요? 이게 결혼하기 전에 내가 혼자 살 때 집을 사는 거랑, 결혼해서 아기를 키워보다가 집을 사는 거랑 되게 다르더라고요. 결혼하기 전에, 솔로 때 집을 살 때의 기준보다는 결혼해서 아기를 키우고 있을 때의 그 눈이, 그 집을 보는 눈이,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더 좋지 않나.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. 어디에다가 집을 사야 할지에 대해서, 어떤 곳이 살기 편한 곳인지, 아기와 함께.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이런 데를 사면은 아기랑 살기 편하겠지라고 상상하던 것과 실제로 결혼하고 나서 아기를 키우면서 그 느낀 것들이 좀 다르더라고요. 그래서 만약에 결혼할 사람이 있는데 돈을 더 모으고 막 어떻게 해서 좀 나중에 결혼하는 것도 뭐 좋겠지만은 그냥 서로 마음이 맞는다면 돈이 조금 부족해도 그냥 빨리 결혼하는 게 여러 가지로 좋지 않나. 찰떡스님, 갓 결혼한 신혼부부인데 집밥 어떻게 해먹어야 절약할 수 있을까요? 배달 음식 먹기도 부담스러워서요. 사실 좀 간단히 해먹자면 저는 예전에 좀 대용량으로 만들어 놓습니다. 뭐 예를 들면 불고기 같은 거, 제육볶음, 카레, 짜장 이런 것들 왕창 만들어 가지고 냉동실에다 소분해 놓고 그때그때 꺼내서 해동해가지고 먹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죠. 좀 쉬운 것들 몇 개 있잖아요. 뭐 돼지고기, 간장 불고기 뭐 이런 거. 그리고 뭐 제육볶음, 카레, 짜장, 김치찌개 뭐 이런 것들 만들어가지고 냉동실에다가 뭐 봉지에 넣어서 얼려두시던가 아니면은 뭐 이런 소분 용기 같은 것들 많이 팔잖아요. 그런 것들 해가지고 딱 넣어놓으면은 또 회사 다니면서 밥해 먹기 또 힘든데 물론 이제 그때그때 만들어 먹는 거에 비해서는 맛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게 해 먹으면은 이제 좋지 않을까. 또 바쁘니까 매일 요리하기도 또 힘들잖아요. 그러니까 한 번에 왕창 만들어가지고 냉동실에 얼려두시면 어떨까.